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소속 이세롬입니다. 네, 정보가 범람하는 현재 이제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는 이제 현대 정보 생태계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와 같은 잘못된 허위 정보가 정보의 무결성에 강력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팩트 체킹을 위한 안티 널리지 베이스로 접근을 한 시도이며 2019년에 발표된 페이퍼입니다. 고품질의 팩트 정보에 대한 널리지 베이스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것은 기존 자연어 처리 및 이제 시멘틱 웹 데이터 마이닝 등 많은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구글과 빙 같은 검색 엔진의 발전에 기여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웹상에서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의 정도가 적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나 이제 본 페이퍼에서는 기존의 정보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안티 널리지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이 널리지 베이스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범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제 factual mistake, 그러니까 사실적 오류를 기존에 인기 있던 널리지 베이스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보다 이제 더 정확한 방식으로 이제 오류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실수를 범하기 쉬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에 관련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가치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따라서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을 식별하기 위해 이제 소위 네거티브 널리지라고도 일컫는 이제 안티 널리지 베이스 방식의 알고리즘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과 이제 팩추얼 미스테이크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인 널리지 베이스와 유사하게 웹상의 잘못된 주장을 이제 주어 서술어 이제 목적어 트리플로 이제 구성을 하여 사용자가 이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된 정보의 트리플을 짝지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안하는 방법론은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된 확률 모델과 이제 심플 휴리스틱을 결합한 멀티스테이지 파이프라인입니다. 팩트 체크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서나 주장 등이 이제 사실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에 의해서 직접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이제 매뉴얼리하게 주석을 달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데이터셋 자체의 범위나 크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녔으며 높은 프레시전으로 팩추얼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사실적 실수로 이제 자체를 마이닝하는 것보다는 이제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진실과 주관적인 의견 등을 추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페이퍼는 이제 완벽하게 자동화된 이제 대규모 문서에서도 잘 작동을 하는 이제 팩추얼 미스테이크를 마이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널리지 베이스 구축은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이는 이제 오픈 소스 정보를 추출하는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에서 이제 사전에 지정이 된 것 없이 이제 방대한 코퍼스를 통해 관계형 튜플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널리지 베이스 접근법이 적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같은 대규모 사용자들이 이제 손쉽게 사용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정보 커뮤니티는 이제 공개 정보 소스 중에 하나이며 이제 이미 업데이트 의도 식별이나 아니면 뭐 문법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데이터셋 마이닝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는 이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위키피디아의 업데이트 로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광범위한 주제와 이제 대규모 활성 사용자 수가 존재하는 이제 큰 규모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검색을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이제 다양한 사용자들이 적재해 나가는 정보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이제 수정되지 않은 오류 또한 포함이 될 수 있으며 이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스태틱한 정보가 아니라 이제 문서의 동적 정보를 수집을 해서 다단계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제 작업 중에 진실을 추론하고 이제 작업 중에 있는 실수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는 이제 위키피디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제 이 위키피디아 외에도 이제 다른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업데이트 및 이제 뭐 회사 내규의 문서 업데이트 로그 같은 데이터에서도 이제 적용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을 위해서 몇 가지 사전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사실적 오류, 이제 factual mistake의 예시를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센텐스가 이제 하이네켄은 덴마크의 것이다. 라는 이제 원래 문장이 있고 이제 하이네켄 회사 웹사이트 같은 이제 신뢰성이 있는 정보 출처를 통해서 사실 이제 실제로 보니까 하이네켄이 이제 네덜란드의 회사라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이네켄은 네덜란드의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정된 정보를 이제 correct update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이제 즉 올바른 수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업데이트 중에서도 엔티티 수합 업데이트와 넘버 수합 업데이트를 정의를 하였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엔티티가 다른 엔티티로 대체되는 업데이트인 거고 이제 앞선 이게 위에 상기의 예시가 이게 이런 엔티티 수합 업데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 이제 넘버 수합 업데이트는 이제 숫자만이 이게 수정이 되는 업데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 이제 수러, 서술어, 목적어, 트리플 구조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안티널리지 트리플은 다른 이제 트리플과 비교를 해서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사실 여부에 따라서 트리플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이제 코렉션, 수정 작업이라고 일컫습니다. AK 트리플의 각 페어와 이제 수정은 다음과 같은 메타데이터 폼으로 표현이 될 수 있으며 안티널리지 베이스 엔트리는 이제 AK 트리플과 그것의 올바른 수정과 이제 메타데이터 폼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 집합 U와 이제 문서 집합이 D가 주어지면 안티널리지 베이스를 마이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문서 모음, 여기서는 위키피디아에 대한 업데이트를 나타내는 문장 페어셋이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트리플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에서는 이제 되게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단순히 공식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문장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바꾼다던가의 업데이트 종류들이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엔티티와 그 숫자만 변경하는 엔티티 앤 넘버 스왑 업데이트만을 필터링을 하여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멀티 스테이지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는 문서 모음, 여기서는 이제 위키피디아에 대한 업데이트를 나타내는 문장 페어셋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트리플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는 이제 단순한 공식이나 뭐 주어진 문장을 좀 더 명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한 업데이트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엔티티나 넘버 등을 수업을 하는 이제 업데이트를 한정하여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수정으로 변경된 문장 부분에서 이제 주어, 수러, 서술어, 이제 목적어 트리플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목표가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트리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필터링 단계에서 필터된 업데이트 항목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KB 캔디데이트를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웹 콘텐츠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제 occurrence frequency 같은 이제 여러 요인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이것이 실수인지 아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의 트리플을 의 경우 이제 관련 컨텍스트가 부족하거나 이제 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품질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안티널리지 베이스 사용자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품질 인기 수준을 선택을 하여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각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영어 버전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버전 시퀀스를 최신 순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각 1000개씩 업데이트를 수집을 하여 그중 이제 사실적 오류를 수정하는 업데이트를 식별을 하고 이제 오류와 이제 수정된 버전을 이제 각각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작업 중에 이제 엔티티와 넘버를 이제 변경한 이제 수합을 한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첫 파이프라인 단계에서의 아웃풋은 이제 업데이트에서 추출된 업데이트 전 문장의 트리플과 이제 업데이트 이후의 문장의 트리플을 이제 페어셋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카테고리 필터에 있어서 이제 구글 널리지 그래프랑 이제 파인 튜닝이 된 버트 모델 등을 사용을 하였으며
이제 업데이트 전과 후가 이제 모순이 되는 업데이트를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영토 분쟁과 같은 이제 지리적 귀속에 관련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특정 사용자 간의 업데이트를 계속 되돌리는 이제 업데이트가 빈번히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이제 진리 식별이 어려운 업데이트는 제거되었습니다. 아까의 예시를 이제 만약 큐리스틱 필터를 거치게 되면 이제 각 업데이트 이전의 문장과 이제 이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트리플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목표는 이제 주어진 업데이트가 실제 오류를 수정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의 설명은 올바른 설명일 확률이 이제 잘못된 설명일 확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이제 상식적인 원칙을 근거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확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값이고 모델에도 이제 사전적으로 값을 알 수 없는 파라미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복적으로 파라미터와 확률 별수에 대해서 이제 likelihood 값을 학습하는 이제 expectation maximization, 즉 EM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확률 모형에서 위키피디아 업데이트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웹 텍스트를 피드백 소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쌍에 대해서 이제 페어에 대해서 웹을 마이닝하여서 각각에 대한 그 occurrence frequency를 계산을 하고 이제 인풋 피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이런 factual mistake를 나타내는 트리플을 찾는 것에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이제 트리플에 대한 프리퀀시가 아니라 이제 문장 페어에 대한 프리퀀시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이는 이 문장보다는 이제 짧은 트리플 대신 전체 문장을 고려를 하는 것이 이제 우연한 일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터레이션 중 i번째 업데이트의 경우 이제 바이너리 랜덤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TIO는 이제 오리지널 센텐스의 이제 참인재 여부를 의미하고 TIU는 업데이트된 문장의 참인재 여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T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HIO와 HIU는 오리지널 및 업데이트된 문장의 occurrence 수를 의미하고 이제 이 값은 이제 음수가 아닌 정수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진실성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잘못된 문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가정을 하여 진행합니다. CI는 이제 i번째 업데이트의 클래스를 나타내는 이진 변수이고 업데이트에서 factual mistake를 도입하거나 제거되었음 두 가지의 경우로 표현이 됩니다. KI는 이제 업데이트된 문장에 나타내는 키워드 집합을 나타내는 변수로 이제 문장의 키워드 이제 그 키워드의 조합이 웹 조회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려되었습니다. 여기서 HI와 KI는 관찰 가능한 변수이지만 다른 변수들은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잠재 변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궁금한 변수는 사실 이제 각 업데이트에 대한 클래스를 나타내는 변수인 CI이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변수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잠재 변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HI는 i번째 업데이트에 대한 웹 조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XIJ는 이제 i번째 업데이트에 대한 웹 조회수가 이제 문장 J에서 발견이 되는지의 여부 1, 0으로 표현이 되고 이는 이제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한 베르누이 변수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웹 문장의 수 n과 이제 주어진 문장이 i번째 업데이트를 참조할 확률 pi를 가지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웹 문장의 수는 많고 이제 주어진 문장에서 이제 특정 주제를 찾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많은 횟수에서 드물게 이벤트 수를 계산을 하는 포화송 분포로 이항 분포를 근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화송 분포의 람다 i는 n과 이제 pi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예상 조회수는 주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WT는 이제 웹에서 정확한 문장을 찾을 확률이고 반대로 1-WT는 부정확한 웹 문장을 찾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람다 i가 이제 i번째 주제를 다루는 예상 웹 조회수라면 이제 WT와 람다 i의 곱은 이제 명확한 주제에 대한 예상 웹 조회수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상적인 할당은 여기서 이제 오리지널 센텐스가 실수가 있는 문장이고 이를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리지널 문장의 참 여부인 t는 이제 false, 업데이트 문장의 참 여부는 true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라고 제시되었습니다.
EM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여 이제 미지의 파라미터 확률값을 찾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웹 및 이제 위키피디아의 진실일 확률로 사전에는 모르는 값이고, 이제 문장을 여러 인기 카테고리 중 하나로 분류하는 나이브 베이즈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파라미터 T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X는 이제 앞서 모두 관철 가능한 변수들이며, Z는 이제 각 오리지널 및 업데이트 문장과 이제 업데이트 유형에 대한 truth value를 포함하는 잠재 변수입니다. 그래서 likelihood 펑션을 최대화하는 이제 잠재 데이터와 이제 unknown 파라미터의 조합을 찾기 위해서 이제 fixed truth를 처음에는 할당을 하고 이제 할당을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반대로 이제 fixed 파라미터에 대해서 truth를 계속 최적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는 이제 올바른 주장이 잘못된 주장보다 더 확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여서 값을 추론하게 됩니다. 근데 식에서 이제 M은 위키피디아 업데이트의 총수이고, 인기도는 주장의 진실 여부나 이제 조회수 등을 고려를 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또한 문장에 대한 인기도는 포함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여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트리플은 이제 하나의 팩추얼 미스테이크를 간결하게 설명을 하며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모호하지 않게 식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완전성과 간결성을 이제 충족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는데, 이제 이를 통해 트리플 랭킹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예시처럼 이제 책 출간되었다 1978년이라는 트리플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책이 무엇인지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트리플을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 출판했다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을 이라고 트리플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여러 사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결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성과 이제 간결성을 고려를 하여 트리플 점수를 계산하여 품질을 측정합니다. 이제 각기 S텀은 이제 각 트리플 주어, 서술어, 목적어에 기반한 이제 스코어 점수이고, 이제 SC 같은 경우에 문장 구조의 복잡성 점수를 의미하며 이제 네 가지 텀에 대해서 이제 웨이티드 썸 한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어에서 대명사나 이제 상기 앞절에서 설명했던 것 이런 것 같은 이제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이를 이제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워드 프리퀀시인 FW를 고려를 하여서 이제 매우 빈번하게 포함이 되는 단어 주어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단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좀 표현이 모호해지거나 이제 불필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 대신 맥스 값을 취해서 단어의 수가 많은 주어에 불리하도록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어에 대한 스코어링은 이제 빈도 자체가 이제 모호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안으로 서술어와 연결이 된 이제 주어를 판단을 해서 관계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술어 P가 있는 이제 트리플에서 주어 S의 발생 빈도를 계산을 하여 이제 매우 드물게 출현하는 서술어와 아주 유니크한 주어에 한해서 이제 베네핏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어에 대한 점수는 이제 목적어가 간결성과 관련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의 길이를 고려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길이가 비슷한 목적어에 대해서 다른 두 요소인 주어, 서술어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 기반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엣지의 수와 이제 트리의 뎁스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높은 복잡성에 대한 이제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식에서는 이제 소문자 델타가 써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매트릭에 대한 그 평균과의 편차를 의미합니다. 제안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위키피디아 업데이트 및 이제 전체 웹 스냅샷 정보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2018년 8월 10일까지의 가장 최신 순의 영어 위키피디아 페이지의 업데이트 정보이며 이제 16TB의 인풋 데이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2,500개의 노드가 있는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하였을 때 전체 인풋에서 약 27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시간은 이제 소요 시간은 이제 테이블 1과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수합의 경우에는 이제 숫자 수합보다는 더 추출 시간이 길었고, 이제 이는 엔티티의 이제 레졸루션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에 기인한 결과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모델 적용 시 이제 오리지널 및 업데이트
문장에 대한 레퍼런스 수를 계산을 해야 했는데 이는 약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의 각 스테이지에 대한 인풋 및 아웃풋 크기의 지정은 이제 테이블 2와 같이 보고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인풋 데이터의 크기는 이제 오버헤드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줄이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크기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3만 개의 랭킹이 된 이제 AKB 엔트리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테이블 3을 보시면 업데이트를 필터링 했을 때 이제 전체 업데이트 중 이제 캔디데이트로 42%만이 확률 모델의 인풋으로 이제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방법을 몇 가지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하고 파이프라인 아웃풋에 대한 품질 평가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림 3을 보시면 왼쪽은 엔티티 수압 업데이트이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 4는 넘버 수압 업데이트에 대한 결과이며 각각의 프레시전과 리콜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전은 오류로 표시된 문장에 대해서 수동으로 검증을 하였고 실제로 오류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 평가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이제 추출한 정보랑 이제 매치를 했을 때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오류가 검증된 것으로 간주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 출처를 참조를 하여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상호 연관시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별된 20개의 문장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목적이 이제 특정 시나리오에서 노이즈한 크라우드 인풋에 대해서 진실을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이즈 크라우드 인풋에서 이제 정답을 추론하는 알고리즘들과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들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점진적으로 프레시전과 리콜이 트레이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필터링 이후에 필터를 거쳐서 데이터가 감소를 하는 것에 비하여서 리콜이 아주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시하는 휴리스틱의 false negative의 수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확률 모델 적용 이후에 프레시전이 크게 상승을 하였고 EM을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 러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EM 이터레이션이 0인 버전, 그림상으로는 하늘색 이제 좌표이고 EM 이후의 버전, 네이비 색깔의 좌표를 비교를 하였을 때 옵티마이징한 모델에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가 없으면 프레시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델들이 트리플이 아닌 문장 레벨에서 이제 웹 조회수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과 공정한 비교를 위해 가지고 세분화된 매트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AKB 엔트리에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모호성이 없는 주장이어야 되고, 이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어야 하며 간결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만족하는 서브셋들을 기반으로 이제 트리플 프레시전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수행한 이밸류에이션보다 좀 더 스트릭한 이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프레시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의 그림은 이제 엔티티 수압을, 오른쪽 그림은 이제 넘버 수압의 결과인데, 이제 각 평가를 위해서 이제 탑 K 엔트리에 대해서 이제 각 20개씩 업데이트 항목을 선택을 하였을 때 이제 랭킹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인 이제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 선은 이제 수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전처리를 따로 하지 않으면 이제 팩추얼 미스테이크의 비율이 약 10%로 낮았지만 EM을 적용을 했을 땐 프레시전이 3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랭킹 이후에 처음 1000개 엔트리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프레시전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 설계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이제 몇 가지 연구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데이터 소스가 무엇이냐와 이제 추출 방법론을 무엇을 쓰냐에 따라서 좀 바이어스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제 보다 실증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지길 원하는 이제 저자의 의도하에 이제 몇 가지 연구 가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제시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두 숫자 또는 엔티티가 유사할수록 혼동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숫자 및 엔티티 사이에 이제 절대 거리를 측정을 하였고, 이제 실수 확률에 대해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림 7을 보시면 웹 작성자가 혼동할 확률과 이제 그 유사성 간의 종속성을 보여주는데, 오른쪽에 에딧 디스턴스의 결과에 비해서 이제 넘버 디스턴스의 경우가 이제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의 그림 8은 이제 디스턴스와 AKB 엔트리의 비율에 대한 그림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AKB 엔트리의 비율이
가까운 숫자의 혼동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 대한 발생 연도가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1984년 이렇게 있을 때 그 숫자 정보에 대해서 근접한 앞뒤 숫자로 예를 들어 뭐 1983년이나 아니면 1985년 등의 으로 이제 혼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토대로 이제 기존의 사실 확인을 위한 이제 방법 중 숫자 속성을 데이터에 대한 자연어 처리 도구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자는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이제 실수할 확률은 주장이 참조하는 그 관계에 따라 다르다라는 가설인데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로우 위키피디아 업데이트 스트림에서 추출한 이제 특정 서술어가 있는 트리플 비율을 고려를 하여 AKB에서 이제 과도하게 자주 나타나는 특정 서술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실수가 자주 나타내는 서술어 10개의 결과는 이제 표 6과 같이 나타났는데 그 비율의 값이 AKB 부스트가 높을수록 이제 실수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특정 서술어를 기반으로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제 잘못된 실수를 할 이제 사전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이제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긴 문장을 쓸 때는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가설인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웹 사용자의 실수 확률을 이제 문장 길이에 따라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그림 9와 같이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었으나 이제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아서 이제 각 마지막 가설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는 위키피디아 업데이트에서 이제 안티널리지 베이스에 대한 최초의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로우 업데이트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였고 랭킹된 안티널리지 트리플을 아웃풋으로 생성하는 이제 3단계의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24시간 이상의 컴퓨테이션 시간을 소요를 하여서 16TB의 인풋 데이터에서 11만 개의 랭크드된 트리플을 생성을 하였고 마이닝한 데이터는 이제 유용히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몇 가지 연구 가설을 세워서 이제 사용자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였고 이제 시사점을 제시를 하여서 팩트 체킹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합니다. 저자는 이제 포지티브 only 방식의 널리지 베이스로는 커버가 될 수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팩추얼 미스테이크에 대한 접근으로 안티 널리지 베이스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자가 별다른 이제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페이퍼를 읽으면서 든 생각을 추가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미스인포메이션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 널리지 방식으로 접근한 방법은 참신하였고 위키피디아라는 평소에 이제 종종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를 진행한 점은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연구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을 포커싱해서 업데이트 중 팩추얼 미스테이크만 이제 한정을 하여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가 업데이트 카테고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제시된 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업데이트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이제 엔티티 수합에서 약 42%만을 고려를 하여서 약 60%라는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의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는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널리지 베이스의 인기에 힘입어서 널리지 베이스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안티 널리지 베이스라는 방식으로 팩트 체커 태스크에서의 방법론이 제시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신뢰성 있는 정보와의 매치를 통해서 진실 여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는 웹 도메인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루어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자는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자주 상식에 의거하여 가정하는 부분이 그러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언노운 파라미터나 아니면 잠재 변수 같은 것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러한 점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조금 다소 혼란스러운 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설계를 할 때 유리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 다소 논의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